무렵 당 조정은 안록산을 완전히 진압하기 위해 변방각지에서 군대를 모집한다. 그때 합류한 진압군 중에 가장 뛰어난 군대가 회흘, 위그루족이었다. 이 회흘은 이정기가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다. 여러 민족들이 모인 당나라의 진압부대 내에서 이정기는 기강을 흩뜨러뜨리는 회흘과 대련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용맹하다는 회흘도 이정기를 이기지 못했다. 이정기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이정기라고 하는 인물을 중국의 병사들, 더 나아가서 절도사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정기가 그 회홀의 병사를 꺾음으로써 그 후에는 회홀의 병사들이 오만함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이정기가 회홀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진압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록산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대를 장악한 이정기는 드디어 절도사의 자리에 오른다. 절도사는 황제가 임명하는 자리. 그러나 이정기는 스스로 절도사가 된 것이다. 고구려 유민의 아들로 태어나 동북적 거점으로 세력을 키워나가던 이정기는 765년 평로치청 절도사란 이름으로 중국 역사에 등장한다. 이것은 중국 대륙 속의 고구려 왕국, 이정기 왕국으로 가는 첫걸음이었다. 당시 절도사는 한 지역의 군사권과 행정권을 장악했던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비록 형식으론 당의 황제가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는 황제와도 같은 힘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정기가 이 안록산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대를 장악하게 되자 당 현종은 이런 절도사 자리를 2개나 내립니다. 물론 당 황제의 신하임을 강조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정기에게는 많은 관직이 주어지게 되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이정기에게 내려졌던 그런 자규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절도사 말고도 해운압, 신라, 발해, 양번사 이런 관직도 추가가 되고 요양군왕이라는 자규도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해운압, 신라, 발해, 양번사라는 관직입니다. 해운압, 신라, 발해, 양번사. 자, 이것은 당의 조정이 바다로부터 이루어지는 신라와 발해와의 외교 업무를 모두 이정기에게 맡겼다는 뜻입니다. 이 직책을 통해서 이정기는 자신의 세력을 크게 확장시키는 전기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최단거리로 이어지는 곳에 위치한 도시 등주. 중국으로 가는 국가 간 공식 사신단은 물론 사람과 물자가 모여드는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가 바로 등주다. 이정기가 이 등주 일대를 장악한 것은 765년. 그것은 곧 중국의 외교 업무와 무역을 장악하는 일이기도 했다. 이때부터 20여 년간 기록에 따르면 발해와 신라의 사신단이 활발하게 중국을 오고 갔다. 1년에 2~3차례씩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 업무를 모두 이정기가 관장한 것이다. 해운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통로를 갖다 압이라고 하는 것은 관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신라와 발해의 그 교통로를 갖다 다 관장하고, 바꿔 이야기한다면 발해, 신라, 사신은 반드시 이정기를 경유해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국가 간의 공식 외교가 활발해지자 일반인들의 왕래 또한 크게 늘었다. 등주 주변 각 도시에는 신라인들의 마을이 생겨날 정도였다. 이정기가 다스리고 난 뒤 20년 후에 이곳을 여행한 일본 승려 엔닌이
그 신라인 마을의 존재를 말해준다. 더욱이 이정기 영토 안에선 당시 귀하기로 소문난 발해의 명마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거래됐다. 외교 업무를 맡았던 이정기가 이를 통해 대외 무역까지 장악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그 발해 관계 교육에 있어서 발해의 사신, 그 볼모죠. 인지를 갖다 당나라에 갖다 두었던 게 이정기가 있기 이전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정기가 있고 나서는 한 번인가 제가 기억이 좀 정확지 않은데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는 이정기가 발해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신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정기는 발해와의 그 교역에서 많은 그 경제적인 이윤을 누렸던 것이 기록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발해를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물자를 얻는데도 이정기가 한 몫을 했던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정기의 세력은 이제 중국 대륙을 벗어나 발해와 신라, 일본에까지 이르렀다. 8세기 후반 동아시아 국제무역의 중심은 이정기였던 것이다. 이정기 왕국은 국제교역뿐 아니라 자체 생산력으로도 큰 부를 획득했다. 이정기가 다스리던 산동성 일대는 곡물 생산량이 당나라 전체 생산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내 가장 비옥한 영토였다. 더욱이 중국 동쪽 해안가를 따라 거대한 염전이 조성돼 있었다. 이 염전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내려오는 중국 내 최대 규모다. 당시 소금은 황금에 비유될 정도로 귀한 특산물이었다. 따라서 당나라 전체 소금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이정기는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아가게 된다. 이정기 왕국의 생산력은 전 지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밀주, 치주에선 소금이 생산되고 해주와 연주, 기주 등지엔 철과 동이 풍부했다. 이곳의 생산량에 따라 당나라 전체의 물자 공급이 좌지우지될 정도였다. 치주, 복주 등에선 당나라 전체 생산량의 30%가 넘는 비단이 생산됐다. 당나라의 주요 물산을 이정기가 장악해버린 것이다. 因为山东半岛历来是中国的主要经济来源之一吧。这里山清水秀，水产物产相当丰富。从历朝经济基础的相当雄厚，有这雄厚的经济基础以后，它才能够和王朝和中央政权来进行对抗。 그런데 779년부터 이정기가 관장하던 당나라의 대외 관계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다. 먼저 신라의 공식 사신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35년 동안 총 7번 왕래했다면 외교 관계가 거의 단절됐음을 의미한다. 양국 간에 특별한 마찰이 없었다는 점을 놓고 보면 이건 분명 이정기가 당의 외교 관계를 차단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이정기가 서서히 당 조정에 맞서기 시작한 것이다. 당의 외교 업무를 장악하면서 거대한 경제력을 확보해가던 이정기는 그러나 779년부터 조금씩 다른 행보를 걷기 시작합니다.